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녹록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. 뭐 주식이라는 것들은 뭐 떨어지게 되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는 게 주식의 원리다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의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. 시간과의 싸움은 우리가 합리적 기준에서 시간을 이기느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거든요. 시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이기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신용, 미수, 스탁론, 대출 이런 돈의 성격상 우리를 기다려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 실패하곤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할 거는 돈의 성격을 잘 봐야 돼. 이 돈이 바로 써야 될 돈이냐 아니냐, 그 다음에 이 돈이 나한테 없어져도 괜찮은 돈이냐, 그만큼 여유가 있는 돈이냐 라고 하는 종목 돈들은 살을 찌거든요.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살을 절대 찔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살을 찔 수 있는 자본의 성격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시장을 봐야지, 그러지 않으면 너무 급하고 조급증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게 심리적으로 올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런 것들이 멘탈이라고 해요. 멘탈 교육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조금 더 멘탈 교육을 많이 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그 멘탈 교육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제가 수요일날 강연을 하니까 그 8시 밤 8시에 할 예정이에요. 내일 투표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8시에 우리가 좀 뵈서 멘탈 교육도 많이 시켜드릴 거니까 많이 시간 내신 분들은 내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보면 전체적인 업종들이 많이 떨어졌어요. 근데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주는 게, 오늘 그래도 올라간 업종들이 있거든요. 시장에 떨어지는데 업종들 중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쪽이에요. 의약품 쪽. 오늘 오랜만에 움직였던 것 같아요. 그죠?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. 의약품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다. 그래도 많이 움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한미약품, 셀트리온, 영진약품, 파미셀, 뭐 대표 기업들이 오늘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.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업종 섹터가 다 순환매가 들어왔거든요. 거의 조선주까지는 돌고 화장품, 오프닝 관련주까지 반등이 들어왔어요. 그러면 업종 중에 못 올라간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하고 5G 관련주들 이거 못 움직였거든요.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이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건 제약바이오 섹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미약품이나 셀트리나 영진약품 이런 바닥에 있는 것들, 유한양의 실적이 되는 것들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좀 더 깊게 보는 것도 이번 시장 조정이 끝나면 하나의 그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약바이오 잘 보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관심 종목들은 찍어 드리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은행 관련주 오늘 조금 움직였고요. 카카오뱅크 이런 것도 좀 움직였고, 그 다음에 의료 정밀 쪽 좀 움직였어요.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치아 관련주들, 장비 쪽, 치아 쪽이 많이 움직여, 덴티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이런 것도 바텍 이런 것도 움직이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짜는 거죠. 거기에 대한 관련 종목을 찾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냐, 이제 마스크 벗게 되면 네 오프닝 관련주가 움직일 거고, 그럼 수혜주가 뭐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미용 장비 관련주도 많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. 그때 클래시스, 클레오 막 이런 것들, 제이시케미칼 이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쪽에 한번 움직일 수 있고, 그 다음에 편의점 관련주들 또 움직일 수 있어요. 그죠? 예, 그래서 GX 리테일 같은 것도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였고, 그 다음에 뭐 유가 관련주라든지, 그 다음에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는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. 이제 보지 마요, 이제. 안 보는 게 나아요. 그거 따라갔다 손해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져 있는 우량주 중에 너무 좋은 게 많아요. SK 하이닉스도 나쁘진 않고 삼성전자도 나쁘진 않아요. 그 대신에 타겟을 언제 잡을 거냐, 타점을 언제 잡을 거냐,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 타점이 어디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.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것들인 거죠. 단기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추세를 만들어서 끌고 가기에 너무 역부족해요, 시장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수급 봐봐. 오늘 또 개인들이 물타기 하잖아요. 개인들이 다 물타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. 오늘 어디 샀냐라고 봤어요.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달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개인들이
뭐 강하게 들어왔던 시장인 거잖아요. 보면 뭐 삼성전자, SKI 물타는 자금들이거든요. 삼성 SDI, 여러분 뭐 에코크로 BM, 이거 봐봐 기아, 뭐 이런 거 보면 KB금융 이거 다 물타는 거잖아. 네이버 뭐 이런 거거든요.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에요. 개인들이 오늘 많이 산 거들 보면 다 물타는 단기 자금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물타는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. 지금 좀 있어야 돼. 단기 매매는 모르겠지만 이걸 뭐 추세를 지금 사놓고 막 기다리면 올라겠지라고 생각하면 약간 미스예요.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만 생각하고 지금 현 시점의 구간을 봤을 때는 환경이 너무 달라요.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, 뭐 긴축에 대한 부분 너무 많이 와 있지만 이제 리사이클이에요. 사이클, 다운 사이클을 접어들은 거예요. 이제 하락 추세장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 조정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. 단기 가격이 떨어지면 기간이 또 누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1차 반등 구간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쪽을 잘 봐야 되냐면 1분기 실적 찍히는 거 봐야 돼요. 그래야 외국인 들어올 거예요. 기관하고. 작년에 대비 올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지 숫자가 보여야 들어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. 지금 사지 말고 현금 갖고 계셔라 라는 것들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. 그 다음에 금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금값도 폭등했잖아요. 금값 엄청 많이 올랐죠.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우리가 기억하고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2000달러 위에 언저리에 있잖아요. 많이 올랐잖아요. 금 같은 것도.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이클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바로 오늘 내일 시세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시간을 줬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의 배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. 뭐 오늘 막 옛날처럼 막 단타 쳐가지고 뭐 수익 내는 게 아니에요. 이제는 틀렸어요. 제가 맨 처음에 방송을 제가 10년째 지금 경제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. 10년 전에 방송했을 때 종목들은 다 급등주였었어요. 예. 급등주라니 앞차기 차트라고 해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년 전, 5년 전, 7년 전, 6년 전에 종목들 관심 종목은 다 앞차기 차트 고점에 있는 거였거든요. 급등주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대형주하고 밑에 있는 종목을 하잖아요. 그걸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봐.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. 지금 급등주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30%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. 오늘 들렀다가 따라갔다 내일 급락 나오면 손절해야 되고 또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냐? 실적과 차트와 모멘텀이 있는 세 가지를 가지고 매매하자라고 얘기했어요. 실적 들어가야 돼, 이제. 이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스마트해졌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있어야 되고, 차트 봐야 돼요. 우리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들 보면, 에너리스트 같은 분들은 차트를 못 봐. 그렇기 때문에 맨날 올라간다고 얘기할 겁니다. 그죠? 보면,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,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, 몇몇들 보면 계속 주식 사라 그러잖아요. 증권사는 살 수밖에 없어. 왜? 수수료가 많이 나와야 사타파라타 해야 이익이 많이 떨어지는 브로커리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라 그래. 떨어져도 사도 막 맨날 사라 그래. 차트 매매 안 해요. 거시적인 상황들을 붙일 수는 있겠죠. 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녹아 있습니다. 앞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라고 뿐이 못해. 근데 이 차트 보는 사람은 아니라 그래. 차트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. 차트 보는 사람들, 그죠? 망가졌잖아요. 이게 지금 보면 거래소인데 이 망가졌잖아요. 이거 차트 봐봐. 이게 종합지수거든요. 대롱대롱 하잖아, 바닥에서. 그죠? 이 추세선이 꺾였거든요. 그러니까 더 밀릴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 모멘텀이 있냐? 지금 없어요. 악재가 더 많잖아, 호재보다. 그죠? 악재가 더 많잖아. 그러니까 시장이 힘을 못 쓰는 거야. 그 다음에 사이클.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요만큼 빠지는 거는 공평하지 않잖아요. 좀 더 밀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야 공평하잖아요. 50%는 그 자리 기간 가면 공평한 거잖아. 그래서 주식이 공평한 거거든요.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.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힘들어하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종목만 보고 전후 좌우 전방을 보지 않거든요. 내 종목만 보고 있으니 시장은 보는 게 아니에요. 내 종목만 떨어지니까 화딱지 나는 거야. 근데 좌로 보고 우로 보고 전방 후방을 다 보면 다 빠져 있잖아요. 근데 나만 발 동동동동 구리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팔아버려. 그리고 안 사면 되는데 또 사버려. 예,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의 방법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살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 다음 사더라도 단기 짧게 손절도 빨리 해야 되고 수익도 빨리 챙겨서 나와야 되는 거죠.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. 목요일이 만기거든요. 만기 때 종가에 매수하는 것도 나쁠 것 같잖아요. 한 번 더 밀리면 거기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래도 목요일장 제가 관심 유튜브 이 투톱 전략 꼭 보시면 그때 종목을 보는 것들 관심있게 보서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. 오늘은 종목이 없죠? 내일은 또 대선이고.
그 다음에 목요일이면 만기일이니까 만기일 종가에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그렇게 우리가 체크하면 될 것 같긴 해요. 삼성전자도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들이 포인트고요. 지수 때도 좀 더 밀릴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. 저기 전저점 2591포인트 깨지면 밑으로 한참 밀려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, 그 다음 짧게 기술적 반등 유혹해서 넣다 뺐다 하는 전략, 이렇게 보면 돼요. 그것도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단기 매매. 어제 펄어비스 같은 것도 얘기했잖아요. 제가 펄어비스 같은 것도 오늘 시장 대비 강하잖아. 이렇게 이런 거 탁 치고 오는 거예요. 이게 뭐예요? 공간 매매. 이 포인트는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펄어비스 같은 거 돌리는 자리가 여기서 공간 딱 치고 나오면 되거든요. 네, 이런 것들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내일 제가 강연회 있으니까요. 8시에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투표하시고 시장 리뷰 그 다음 멘탈 교육 해드릴 거니까 내일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에너지 넣어드릴게요.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황소개구리 김현구 멘토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잊지 마세요.